준비해둔 자료로 입만 털 거예요. 딱 시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알았거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가 장난 아니게 돌아서 찾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천궁 요거 얘기를 하자면, 천궁 미사일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예전에 UAE한테 수출을 했을 때 그때 주식이 잠깐 올랐거든. 그때 와, 드디어 우리나라가 방공무기도 수출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몰랐지. 나는 얘가 진짜로 실전을 경험할 줄은. 제가 알기로 한 포대가 차량이 6기로 알고 있어요. 타격 지시, 그리고 다기능 레이더, 유도탄 발사대 이렇게 있는데, 유도탄 발사대가 한 포대 3량, 다기능 레이더 1량, 교전 통제소 1량 이렇게 해가지고 한 포대로 알고 있어요. 뭐 요거는 이제 기사인데, 뭐 요렇게 해서 요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테스트 사격한 건데, 뭐 요렇게 해서 뭐 성공적으로 차단을 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게 300에서 400발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격을 90%를 했대요. 이게 아셔야 될 게, 천궁2 얘가 그 많은 탄도탄을 다 방어를 한 게 아니라요, 아랍에미리트의 방공 전체 시스템이 이란이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90%를 요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 얘네들 어떤 미사일 쓰나. 이란 주력 미사일이 요 파테, 요 미사일하고요, 사거리가 한 300km, 그리고 요게 사하브 3 중거리, 그리고 파타 1 이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파타 2라고 해서 미사일이 또 추가됐어요. 아랍에미리트한테 쏜 미사일은 파타 2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파타 1, 사하브 3, 그리고 파테 110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아랍에미리트한테 탄도미사일은 약 186발을 쐈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 172발을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요격률이 90%인 건 아마도 목표 한 개당 천궁 2발 발사 요격을 시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탄도탄을 요격을 하는 데는 2발이 기본이에요. 이란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탄도탄이랑 매우 흡사하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요격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랍에미리트한테 쏜 거는 얘가 주력이겠지. 왜냐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아랍에미리트고 여기가 이란이에요. 천궁이 배치된 곳이 어딘지에서 찾아봤거든요. 아마 이 비행장하고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배치가 된 거겠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가 위치가 이란이랑 바로 코앞이에요. 바다를 경계로 이제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도탄을 발사한 거는 파타 11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SNS에서는 요격을 실패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탄도탄 186발 중에서 172발 요격을 했잖아요. 나머지 요격을 못한 미사일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격을 실패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거든? 이거 팩2입니다. 자, 이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 2발 쐈고 탄도탄 요격하러 갑니다. 저기 탄도탄 보이죠? 요격 실패하고, 얘도 요격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한 발 더 써요. 또 요격 실패. 네, 이렇게 꼬라박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요격을 왜 못했을까에 관련해서도 저는 얘기를 좀 몇 개 들었어요. 훨씬 더 밀덩미신 분들한테 이걸 왜 요격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은 뭐 패트리어트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확실한 거는 이 팩2보다는 천궁2가 요격 확률이 더 높은 이유가,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궁2의 측 추력기예요. 요걸 통해서 요격 직전에 정확하게 궤도를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추력기가 있기 때문에 천궁2는 팩2보다 요격 명중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나라 천궁2에서 처음 쓴 건 아니고요. 팩3에도 측 추력기가 있어요. 천궁2하고 팩3하고는 측 추력기가 있기 때문에 명중률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천궁2가 팩2보다 탄도탄 요격이 더 특화돼서 그런가요? 그거보다는 팩2가 좀 이전에 나온 물건이죠.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나는 맨 처음에 당연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격한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회사가 연구원 용병으로 팔아넘김. 전시 중인데 UAE 현지 출장 인원 군부대 들어와서 업무 진행시킴. 이거 요약하면 그거잖아. 아, 고객님, 저희가 직접 요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심지어 저희 실전으로 쏴서 이거 요격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 세일즈. 물론 실제로 직원이 요격했는지 요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블라인드에서 나온 썰입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UAE에 지금 LIG 넥스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 진짜로 파견가 있어요. 왜냐면 아랍에미리트한테 천궁2를 팔긴 했는데 현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막 수출한 거거든. 정확히 말해서 아랍에미리트가 12포대를 사기로 했는데 아직 2포대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아직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천궁2를 사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우리 방산기업 직원들 다 가 있는데 때 아닌 타이밍에 용병을 하게 됐다. 이게 존나 웃겨가지고, 그래서 드립으로 고객님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아마 아랍에미리트한테 아, 고객님 저희 이거 실전 보여드렸고 굉장히 좋죠? 조금 더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12포대로 부족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용병 요건 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그냥 시험하러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상태일 뿐이라고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 진짜일 확률은 적지. 하지만 웃기죠? 옳게 된 국뽕입니다. 이번에 천궁2로 실전성 검증 완료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미사일을 쏜 것 같냐면 요거 같아요. 아랍에미리트한테 요 미사일을 대량으로 쏜 것 같거든. 이 탄도미사일이 사거리가 300km 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좀 많죠.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천궁2로 요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잖아. 만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을 때 정확히 타겟팅만 잘 하면은 명중까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궁금하다는 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한테 발사가 됐는데 그거를 팩2가 요격을 실패하는 거거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Come on. Oh, fuck! Damn! 이게 패트리어트가 거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도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격 고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거의 대부분 말을 하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이게 탄도탄 궤도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팩2 포대야. 일단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요격 미사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탄도탄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요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탄도탄이 속도가 느릴 때가 언제야? 속도가 가장 느린 건 여기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를 때는 탄착을 할 때 여기에요. 여기가 제일 빠르고 얘가 제일 느려. 그러면 가장 요격하기가 쉬운 타이밍은 여기잖아. 왜 여기서 요격을 해야 되냐? 팩2도 가면서 가속을 할 거 아니야. 이 미사일도 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근데 아직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할 정도로 고도를 떨구지 못했기 때문에 속도가 아직 덜 붙은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최적의 요격 포인트예요. 근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맞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전 이거는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고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 고도 차이만큼 속도가 붙었을 거 아니야. 반면에 팩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아직 가속이 덜 붙었을 거 아니야. 이 포인트에서 공격을 하는 것보다 이 포인트에서 공격하는 게 요격 미사일의 속도는 낮은데 탄도탄의 속도는 붙은 그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격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요격을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그럼 여기서 요격을 해야 되지 왜 여기서 요격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역시 미군 수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포착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했잖아. 근데 레이더는 기상 의 영향을 일단 많이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사람이 판단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레이더에 무슨 딱 포착되면은 아 뭐다 이렇게 바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레이더 화면에 점으로 표시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지 해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시간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요격하는 게 맞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요격을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하답니다. 뭐 물론 자동 교전 모드 있는 거 알아요 나도. 근데 자동 교전 모드 잘 안 쓰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층 방공망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층 방공망보다는 이렇게 KAMD처럼 요런 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SM2로 고고도 요격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LSM, MSM, 장사정포 요격 체계,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 얘네들이 쉬고 있는 게 아니야. LSM2로 요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 그때도 이미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포대들이 다 조준을 하고 있어. 데이터를 다 공유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KAMD는 지금 그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소한 찐빠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그 찐빠를 없애나가면서 KAMD를 잘 갖춰놓고 있다. 요격 순서와 계산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있어요. 요격을 할 때 만약에 도시에 떨어져. 우리 군 자산의 피해는 없어. 근데 시 외곽에 떨어져. 근데 저기에는 군 자산 중에 최중요 자산이 있어. 동시에 날아와. 근데 내가 요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뿐이야. 이럴 때 그럼 과연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냐.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이 탄도탄 요격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전시에는 군사전 우선이 맞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이 죽어. 뭔 소린지 알아. 사실 나도 만약에 전시 상황이면 군자산을 우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로 시민이 죽는다. 참 두 개 다 방어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방어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운 것 뿐이지 그러면. 실제로 제가 공군 방공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북괴 애들이 탄도탄을 우리한테 발사를 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과연 그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약간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은 그거를 납득해 줄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더라고. 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걸 많이 느꼈어.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너만 안 탔어! 하나 에어로 오늘 개쳐박았다고? 탑승하라고 지금 바겐세일 중이잖아. 조만간 다시 오를 거니까 아직 안 타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타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아 물론 농담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드립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 시스템 오늘 위아래로 40% 무빙 못 봤냐. 정신 나가는 줄 알았다.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실제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저 주식 합니다. 저 계속 차트 보고 있어요. 이딴 게 주식? 이 양봉 두 개만 봐봐. 지금 생각해보면 MSM 계약할 때 22년도였는데 배치하자마자 실전해버린 거 보면 알라신이 있긴 있나 보. 일단은 중동이라는 곳이 요격탄 증명하기엔 딱 좋은 그런 환경이라서 뭐 여튼 천군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진짜 딱 한 5분만 좀 노가리 까다가 바로 다음 컨텐츠 넘어가겠습니다.